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한 채 갖고 있는 집에 보유세가 계속 뛰면 정말 억울하겠죠?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니까요. 오늘은 새 벽두부터 뜨거웠던 공시가격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전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 공시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곳도 있었다고요. 네, 강남하고 강북의 생활권역을 10곳 정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1200가구 정도의 표준 단독주택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이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7%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도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공시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곳은 상승률이 13% 정도였는데 5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배로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부촌 그 잘 사는 동네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올랐겠네요.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오른 경향이 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은 40% 정도고요. 한 10억 원 이상은 50%씩 상승한 걸로. 50%나요? 예. 그럼 그 두세 배 오른 것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대기업 총수나 뭐 연예인분들이 많이 사는 한남동, 삼성동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성수동이나 연남동 같은 것들도 2배, 3배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작년 공시가가 그 5억 원 이상인 주택에 올해 공시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시 가격하고 시세는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5억 원 이상의 주택들은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가 반영되는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내 웬만한 단독주택은 보통 한 9억 원은 좀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 말로 평당 2천만 원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그걸 좀 대입해 보면은 옛날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원을 넘는 집들이 좀 많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그 9억 원 넘어가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올해 내는 세금이 지난해 냈던 세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지난해 1,000만 원의 세금을 냈으면은 올해는 2천만 원으로 세금이 계산이 됐더라도 1,5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를 꽉 채운 집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좀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그런 결과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공시가격이 또 오른다면 2천만 원이 되고 또 2천만 원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 공시가격은 뭐 보유세나 뭐 상속세, 뭐 증여세, 뭐 건강보험료 같은 그 여러 가지 세제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이번 사태가 뭐 파급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현미 장관은 그 얼마 전에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뭐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닌 게 되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장관님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거꾸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가주택들도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의 평균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4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평균 이상 집들이 이제 모두 세금 폭탄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집다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확 급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십만 원 오른 게 집값 이만큼 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세금이라는 건 매년 내는 데다가 또 오르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좀 가벼운 세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단독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좀 높을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살고 계신 데다가 원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뭐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뭐 단독주택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난해보단 가격 상승분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따질 때 서울이랑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 많은 데 따지는데 이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서 투자 수요에도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공시가격 급등은 오히려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종후 가격 빼기 종전 가격이 이제 조합이 내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부담금이 되는 건데 종후 가격은 시세대로 쳐요. 근데 종후 가격은 공시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 시작하는 가격을 높게 쳐줄수록 앞으로 조합이 내야 될 돈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포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 공시가격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우리 사회가 당면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년 동안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부작용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복지 혜택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모로 많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